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시스에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가 70대 어르신들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통적인 우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소식은 대구, 경북 지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에도 그녀를 끝까지 지지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이들이 한동훈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재명을 찍었을까요?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딸들 한동훈 지지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여성 지지층, 이 여성 지지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여성 23%, 남성 15%의 선택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중도층의 표를 모두 잃었다는 점입니다. 성향을 응답한 사람들 중 42%가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선호했다고 나왔습니다. 반면 한동훈의 중도 지지율은 겨우 14%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정말로 화가 난 것이죠.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딱 3배 차이가 난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중도층을 잡겠다고 애국 보수들을 외면하며 자신의 길을 고집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도 지지율은 3배 차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윤석열을 지지하니 좌파 유튜버들을 시켜서 나를 공격하라고 했다. 는 주장인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받는 공격은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을 먼저 잡아다 패대기 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과 손을 잡고 김건희를 공격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도층 지지자들은 다 날아갔고 심지어 정통 보수층마저 한동훈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인터뷰에서 민심과 민생을 외치셨던 그 민심과 민생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민심과 민생입니까? 유시스의 지표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중도층에서도 3배 차이로 진다는 말입니까? 한편 김문수 장관은 4.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권을 노리는 잠룡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민주노총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민주노총 역시 연막을 피우며 김건희 여사의 특권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권 문제뿐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여러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금 김건희 이슈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양산 문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주고 중국에 가서 혼자 식사하고 멀쩡한 산을 깎아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강아지를 버리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큰 이슈가 없습니다. 이 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을 담고 있으며 정치적 인물들 간의 갈등과 그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의 첫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현하며 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가 여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으로 현재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동정하지 않는다는 이준석의 발언이 강조됩니다.
이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며 이러한 요구가 정치적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됩니다. 저자는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주변 인물들로 인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동훈 장관이 광주를 방문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자는 발언을 했을 때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정치적 인물들 간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강하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이태원 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과 그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추측이 두드러집니다. 첫 부분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당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법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강조되며 그가 먼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먼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법원에 출석한 이후 기자들에게 까칠하게 대답한 부분도 언급되며 그가 법적 위기에 처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애국 보수라면 김건희 여사보다 김정숙, 김혜경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을 보호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글 후반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한 장관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거나 정부 입장을 무작정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통 우파들이 민주당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보수 진영의 정치적 갈등과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보다는 문재인, 이재명 관련 인사들이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